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모든 경찰들이 거부하는 경찰국 설치를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 업무 조직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다시 생긴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의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총괄 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16명 가운데 12명은 경찰 공무원이, 나머지 4명은 일반직이 배치됩니다. 신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정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와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인력 확충 등 인사와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정 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시행 개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차관회의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경찰마저 장악하며 검찰공화국의 사정통치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결국 모든 사정기관을 소나기에 쥐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찰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 장관, 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 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검사 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맨 채 연일 윤비어 청가만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장관은 소통한다는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 오히려 경찰 직협 대표들을 제도 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는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내부 협의의 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불안 돈목,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이죠. 불안 돈목입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행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다스릴 궁리만 하느라 민심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경찰 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입니다. 경찰 내부의 사무 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포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맨 채 연일 윤비어 청가만을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행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며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다스릴 궁리만 하느라
민심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경찰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해먹을 거면 걸리지라도 말지 매번 이렇게 덜미가 잡히고 마는데요. 이게 몇 번째일까요? 뭐라든 당군 일의 최다 기록을 갱신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대통령실 근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공적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근무자를 사적 인연들로 채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한번 걸리면 좀 쉬었다가라도 할 텐데 이 오지는 정신 승리는 대체 뭘까요? 국민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노골적인 행태인데요. 진심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5일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강릉의 한 통신 설비업체 대표 우씨의 아들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 B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황씨 아들 B씨 채용권은 앞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사적 채용 논란을 불렀지만 또 다른 지인 우씨의 아들이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씨는 서울대 음악과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 활동해 왔는데요. 그런데 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을까요? 물 들어온 김에 노조 짜는 심산이 아닌 이상해야 성악가가 행정관으로 일하는 게 말이 됩니까? B씨와 A씨 모두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지점은 윤 대통령과 이들 부친과의 관계입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윤 대통령이 강릉의 권선동 의원 등 지역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이들 황씨와 우씨도 동석했는데요. 게다가 윤 대통령은 우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씨 또한 황씨처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는데요. 뭔 40년 지기가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강릉에서 만난 40년 지기 2명의 아들 모두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탄핵이 되든 임기가 끝나게 되든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런 위법한 채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도덕적 불감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반문하는 글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